자, 대한민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 AFC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가 아닌 A조에 속했습니다. A조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한 주에 속했고요. 한국이 속하지 않은 B조에는 일본, 호주, 사우디, 중국, 오만, 베트남이 속해 있습니다. 그룹 A 뒤에다가 가로 열고 아라비안이라고 적어주세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룹 A가 아랍이란 뜻이 아랍이 맞자군요. 우리 여기 왜 있는 거야? 자, 아무튼 진짜 나오자마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걸프컵에 한국이 초대받았다. 네.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압축해서 지금 최종 예선 일정을 빠바박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홈과 원정을 한 이제 피파 A매치 소집 기간 한 번에 치러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전부 다 중동으로 원정을 가야 돼요. 네. 차라리 한 번 정도는 아예 원정을 몰아서 하든지 우리 네. 홈을 몰아서 하든지 이러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역대 지금 뭐 상대 면면을 떠나서 원정의 어떤 일정 부담감 이런 것만을 봤을 때는 역대 가장 험난한 최종 예선 조 추첨이 나왔습니다. 결정된 일정을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첫 경기는 9월 2일 날 홈에서 이라크랑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뭐 우리 손흥민, 이재성 이런 선수들 다 한국으로 일단 넘어와서 이라크랑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날 네. 바로 레바논으로 출국을 합니다. 시차 적응이 차 안 됐는데 이게 역시차가 걸리는 거죠. 네. 게다가 레바논도 직항, 베이루트가 직항이 있나? 없습니다. 네. 레바논도 보통은 터키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게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국경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항이 기존에 있던 곳들도 돌아가야 되는 것도 많고 막 이런데, 그리고 10월 달에 다시 소집이 됩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시리아와 홈 경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출국을 해서 이란 원정을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란 원정 전까지 초반 3경기에서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네. 저기서 승점을 최대 3연승을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네. 이게 국내파 선수들은 괜찮아요. 한국에서 모여가지고 시합하고 건너가는 거니까. 그런데 유럽파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신체 리듬상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날에는 아랍에미리트하고 홈에서 먼저 또 하고 그다음 이라크 원정을 가고요. 2022년 1월 27일에 레바논하고 홈에서 경기를 하고 시리아로 또 원정을 가고요. 마지막 라운드 이제 내년 3월 달 소집에서는 홈에서 이란이랑 하고 그다음에 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되겠죠. 아니, 근데 그쪽으로 또 이제 원정을 갑니다. 1월 27일 저 홈 경기는 뭐예요 도대체? 1월 27일 날 우리 어디서 홈 경기 해야 돼요? 제주 가서 해야 돼요? 아마 그러겠죠. 예. 야, 저거는 근데 홈 이점도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야, 이 중동 한국에 1월 달에 중동 오는 중동팀은 좀 중동팀도 난감하긴 하겠네요. 어렵긴 하겠지만은 네. 우리 스스로도 잔디가 상당히 얼어 있을 테고 저 때는 네. 어려운 저 일정인데 AFC 챔피언스리그 같은 거 이동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트, 웨스트, 중동은 웨스트, 우리 쪽은 이제 동아시아에 나눠가지고 진행을 예상을 하잖아요. 결승에나 가야 만나잖아요. 네, 챔피언스리그 그렇게 네, 하고 지금 있죠. 사실상 거의 뭐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이번 그 최종 예선 그룹 구분이. 그런데 거기 아랍조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그리고 이번 최종 예선은요. 각조 1위 팀과 2위 팀만 본선에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조 3위 팀들은 추가 플레이오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긴 팀 하나가 남미 지역 5위 팀과 팀입니다. 네, 최종 플레이오프 갔기 때문에 4.5장이에요. 근데 4.5장인데 0.5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한 4.3장 정도 되지 않나? 4.25장. 4.25장 정도. 왜냐하면은 아시아가 그 0.5장을 남미와 붙게 된 뒤로는 한 번도 산 적이 없거든요. 네. 예,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로서는 최대 이제 조 2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직행을 해야 되죠. 중동에서만 홈앤더웨이를 하고 가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시차도 별 차가 없고 가까우니까. 네. 근데 좀 한국 계속 왔다가 얘기를 중동 드리는 가야 게 되니까. 역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3일 4일 지나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시차를 극복을 했는데 다시 지금 이 걸프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또 4-5시간의 시차를 또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이게 정말 죽을 맛이죠. 우리가 지금 10월 12일에 이란 테헤란으로 아마 원정을 갈 건데 이란은 그 전에 두바이에 가서 UAE를 그러네. 그것도 있네. 이중이네. 이중.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엄청나게 핸디캡을 안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중동 팀들은 나머지 팀들은 다 하더라도 한두 시간 안에서 네. 이동을 해요. 이동이 거의 우리 뭐 일본이나 중국 가는 수준의 원정을 하는데 우리만 장거리 원정을 뛰어야 되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만 왕따 당하는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쪽에서 뭐 조작을 했다 이거 아니면 뭐 음모가 했다 이건 전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재수가 없게 불운하게 정말 혼자 고생을 해야 되는 조에 좀 포함이 됐다. 자, 근데 조 편성에 대한 아쉬움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상대팀은 이라크입니다.
2007년 아시안컵 우승팀이자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좀 한 방이 있는 팀입니다. 특히 이제 이란과의 라이벌 매치는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A조에서 판도를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변수를 가진 팀인데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라크는 뭐 걸프전 이후에 늘 어려운 상황에서 하지만은 이 축구 대표팀만큼은 항상 탄탄한 조직, 네. 끈기. 얘기해주신 것처럼 뭐 이란이나 이런 라이벌 팀들을 만났을 때 고춧가루 확실하게 뿌려주는 네. 예, 그런 강인함을 갖고 있고요. 일단 2차에서는 C조에서 2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5승 2무 1패 14득점에 이제 4실점을 한 팀인데 그래도 변수가 있다는 거는 이제 스레치코 카타네치 감독이 네. 일단 2차에선 종료한 뒤에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은 이라크 상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국내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급여를 5개월 동안 못 받았었대요. 아. 최근에. 그렇게 되면서 2차에서는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나 안 해. 야 5개월이면 그래도 책임감은 딱 그렇죠. 지킨 거네 본인이. 코칭 스태프 전원이 동시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감독이 있죠. 네. 칼로스 케이로스. 아 잘렸죠 지금 남미 갔다가. 예, 거기 콜롬비아 대표팀에서 네. 잘렸는데 이라크 축구협회에서 칼로스 케이로스 감독을 우리가 영입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겠다. 야 이번에 에버튼이 리버풀에서 챔스를 먹었던 베르테즈 감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유행인가? 이란 감독이었던 지금 케이로스를 이라크로 노리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케이로스 감독이 일단 입장 표명한 거는 나는 이란 대표팀 감독도 했고 예의상 이라크 대표팀은 내가는 가진 않겠다라고 일단은 거절한 상황이 일단 감독 선임 문제. 그 카타네치 감독이 완전히 물러났다라고 확정을 지은 건 아니지만 이라크 축구협회가 지금 감독 선임 문제를 갖고 상당히 바쁜 와중입니다. 네. 이게 그나마 이라크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네, 어수선하네요. 그렇죠. 네. 이라크는 기본적으로 선수 스쿼드 자체는 자국 리그에서 대부분 뛰고 있고 그나마 몇몇 선수들이 이제 카타르 무대에서 뛰고 있고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유럽에 이민을 갔던 젊은 피들, 예,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이런 망명간 케이스 많이 있겠네,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의 이제 2세들이 이라크 대표팀으로 들어와서 활약을 하면서 좀 유럽식 축구를 조금 더 이제 도입을 시키는 네. 예,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역대 전적은 7승 11무 2패로 우리가 앞서는 있는데요. 가장 최근 대결이 이제 4년 전인데 그때 우리가 0대 0으로 이제 무승부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우리가 늘 좀 굉장히 까다로웠던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닌 이라크와 일단 첫 경기 우리가 홈에서 시작을 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지금 모하나드 알리라고 해서 네. 이 중동 서아시아 최고의 영건 네. 로 평가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2000년생 공격수고 지금 이제 카타르 알 두하일 소속인데 이제 지난 시즌에 임대로 카타르 내에 다른 팀으로 갔었었고요. 지금 2차 예선에서도 이 선수가 많은 골을 넣어주면서 지금 최전방의 새로운 피 역할을 해주고 있고 네. 알리 아드난이라고 네. 예,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선수 이탈리아 세리아 무대에서도 다년간 활약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북중미 메이저리그 사커에 이제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가 있습니다. 황희범 선수가 있던. 네. 185cm의 장신 사이드 백인데 베테랑 선수고 키가 크고 수비력도 좋지만 크로스도 상당히 날카로운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좀 위협적인 선수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다음 상대 우리가 2차전은 레바논 원정을 가게 되는데요. 레바논은 우리가 역대 전적에서 한 번밖에 진 적이 없습니다. 14전 10승 3무 1패. 전적 자체는 압도적인데 가장 최근 대결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 A매치였죠. 이곳 2차 예선 네. 한국에서 열렸던 고양시에서 열렸던 2차 예선에서 붙어서 선제골을 내줬는데 우리가 또 네, 쉽지 않은 경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10월 소집에서 시리아를 또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상대가 이 시리아였어요. 네, 역대전적 우리가 이제 4승 3무 1패로 앞서고 있긴 한데 늘 좀 까다로운 경기를 했었고 거기다가 2차 예선에서도 지금 A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네. 지금 최근에 기세가 좋은 상황이고 뭐 얘기 아까 해주셨지만 나빌 말룰 감독도 역시 급여 미지급 문제로 네. 2차 예선이 종료된 시점에서 자진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지금 감독 선임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선수 개개인 면면이 상당히 강하고 신체적으로 좀 뛰어난 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스타일에서 상당히 가까운 그런 유형의 팀이다 보니까 이 팀들이 일본이나 중국 이런 팀들 최근에 최종 예선에 붙었었거든요. 네. 최근 월드컵에서 그때 원정 가서 상당히 잘하고 왔었어요. 네. 일본도 지난 이제 월드컵 예선 때 시리아 상대로 상당히 힘들었었고
오마르 알 소마라는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알 힐랄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는 클러치 상황에서 상당히 득점력이 좋은 킬러 오브 킬러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상대를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원정이 좀 약하더라고요. 중국 원정 가서도 3대1로 지고. 그때는 근데 중국 원정 갔는데 좀 시리아 쪽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했죠. 그때 중국이 최초에 원래 경기를 열기로 했던 데에서 이제 코로나를 이유로 해가지고 또 장소를 바꾸고 역시 그러는 상황이 역시 중국! 되면서 시리아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중국이 탈락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그때 뭐 승리 수당도 엄청나게 거의 20억 넘게 마지막 두 경기에 쏟아 부었고 그때 이제 마지막 두 경기를 홈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이점을 많이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리아가 엄청나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어쨌든 시리아는 중국이 속해 있는 조에서 조 1위를 지키면서 이거 최종 예선까지 왔습니다. 10월 12일입니다. 운명의 이란 원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뭐 이란은 뭐 다들 이란 이름만 들어도 좀 걱정이 되는 팀이죠. 31전 9승 9무 13패. 역대 전적 우리가 밀리는 굉장히 보기 드문 아시아 팀이고요. 가장 최근 대결이 이제 2년 전인데 우리가 이때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드라간 스코치치 크로아티아 출신 감독인데 사실 이란은 이번 2차 예선에서 굉장히 위기를 맞았었죠. 초반 3경기 중에서 초반 3경기에서 2패를 하면서 탈락 위기까지 몰렸었는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이 났었어요. 이란 안 만나겠구나. 이란이 2차 예선에서 탈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나같이 우리가 좀 빌었는데 마지막에 역시 뭐 모두 승리하면서 결국은 조 1위 이라크를 밀어내고 조 1위로 올라왔는데 상승세입니다. 특히 이 드라간 스코치치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지금 A매치 평가전 포함해서 7전 전승이거든요. 사실 이 드라간 스코치치 감독은 크로아티아 출신이지만 중동에서 대부분 감독 커리어를 했을 정도 좀 중동에 특화된 스타일의 감독인데 원래 이 감독 이전에 벨기에를 이끌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성공을 거뒀던 마크 빌모츠 감독을 이 이란이 영입을 했잖아요. 3년 계약을 했는데 마크 빌모츠 감독이 너무 못하니까 6개월 만에 경질이 됐어요. 그리고 이 스코치치 감독 이란 자국 리그에서 상당히 감독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보니까 수석 코치도 뭐 하세미안, 뭐 카림 바게리, 레전드들이 막 있네요. 그러니까 이란의 레전드들을 수석 코치로 삼으면서 팀 장악력을 상당히 높였고 이란도 최근에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원투펀치. 아시아 어떻게 보면은 황의조, 손흥민과 더불어서 아시아 축구에서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사다르 아즈문과 메헤디 타레미. 이 지금 타레미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올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만 지금 16골 15도 도움 1위 득점 3위 거기다가 챔피언스 리그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었죠. 아즈문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러시아 리그 득점왕 이번 시즌에 득점 2위. 타레미 같은 경우도 중동에서 활약하다가 본인이 과감하게 이제 포르투갈 무대 가서 히우아부에서 성공해가지고 지금 포르투 최고 팀인 포르투까지 가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죠. 또 수비 핵인 이 풀라리간지 선수는 중국 리그에서 또 명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한 바크 씨는 뭐 최근에 약간 뜸하지만은 초반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가서 상당히 또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었죠. 일단 이란 원정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갔다 왔다 그랬죠 테헤란. 슈트리케 감독이 명언을 했죠 테헤란에서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우리 팀의 그 선수 누구였죠? 소리아. 우리 팀에도 소리아 같은 공격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손흥민 필요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바로 앞에서 듣고 바로 얼었어요. 저분이 지금 진심으로 하신 얘기인가? 감독들의 정신 상태를 교란시키는 곳인가 보네요. 그때도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지고 왔죠.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아자디 스타디움이 8만 명, 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그때는 뭐 안전상을 이유로 절반만 관중을 입당시켰어요. 근데 그 4만 명이 전부 남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란도 여성들에게 축구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A매치 때는 남자들만 들어오거든요. 그 4만 명의 남자들이 퍼붓는 우레와 같은 일방적 함성 거의 뭐 원정팀의 무덤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에 저희 또 2경기가 있는데 먼저 이제 홈에서 아랍에미리트하고 경기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또 굉장히 명장을 또 모시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코미디인데 우리가 근데 상대 전적은 압도하고 있습니다. 19전 12승 5무 2패예요. 반마르바이크 감독 과거에 이제 슈트리케 감독 선임 당시에 우리가 1차적으로 접촉했다가 당시에 이견이 생기면서 그 한국 진입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컸던 걸로 알려졌죠. UAE는 이제 2019년에 부임했는데 그 해에 바로 또 사임을 해요. 걸프컵에서 이제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경질됐죠. 그런데 작년 말에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UAE 축구협회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몰아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4위인
마르크 판 본멜도 지금 UAE 코칭 스태프에 같이 있다. 아, 호주 때도 이제 데려갔었었죠. 네, 네덜란드 대표팀 이제 유명한 선수였죠. 주장 네, 출신이고 예,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요 선수로는 이제 뭐 나름 이제 중동에서 굉장히 결정력 좋은 공격수로 활약했었던 지금 이제 베테랑이 됐는데 알리 마부쿠트 네. 예, 이 선수 상당히 득점력이 좋고 그리고 UAE는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은 안 돼요. 원정 가도 우리가 두바이는 상당히 경험이 많고 두바이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 거의 국제 도시고 이동도 편리하고 그렇죠. 직항도 있고 그 보통 중동 팀들이 현지 도착해서 이동하는 과정도 굉장히 선수들을 지치게 하는 면이 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적다고 하니까. 그렇죠. 교민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한국 음식이나 식자재 조달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걱정이 오히려 이 상대 중에서는 가장 덜하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중동 원정을 한두 번이라도 덜 가고 월드컵 본선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죠. 5번을 꽉 채웠으면 가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핸디캡이다. 그러니까 중동은 이동 시간도 사실상 유럽하고 별 차이 없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해야 되고 시차 적응도 이란 같은 경우 6시간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거의 이건 아시아라고 볼 수가 없는 원정인 거죠. 네, 그렇죠. 차라리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은 길지만 시차는 우리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담이 덜해요. 네. 예, 근데 중동 팀들은 이동 시간도 길고 거기다가 지금 레바논이나 시리아 같은 팀, 이라크 같은 팀들은 분명히 터키나 두바이 혹은 뭐 도하 이런 데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이동 시간 15시간 정도 될 거거든요. 네. 이동 시간만. 예.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이제 오늘 9월에 시작해서 내년 3월에 끝이 나는데요. 조편성과 일정이 확정이 된 순간 소호정 기자와 함께 상황이 지금 어떤 건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